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8일 이제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가 굉장히 좀 이제 아직 장이 좀 끝나려면 좀 남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오후 돼서 좀 오르곤 있어요. 근데 잘 끝나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설명해드릴 거는 이제 엔터주가 요새 좀 부진한데 엔터하고 반도체 이제 7나노 하웨이가 저걸 만들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아무튼 고음이랑 삼양식품, 현대제차, S-오일, 네이버, 하나솔루션, 화이 메이트 60 이제 이번에 화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내놨죠. 그런 부분하고 아이폰 제재 중국이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멘트 그리고 제이오 저희 당사의 안혜수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좀 써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엔터가 여기 이제 지인의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8월 14일 날 좀 쉬어갈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일부 해주셨는데 일단 좀 쉬어갔죠. 확실히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 긴 호흡에서 문제 없대요. 팬덤 기반으로 이제 지적 재산권이 성장하고 있고 이 팬덤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각 아티스트만의 어떤 이제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앨범도 나오고 아니면 굿즈 같은 것도 나오는 거죠. 그걸 계속 이제 수익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수익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 아티스트 트레이딩 시스템 수출 이게 이제 미국 현지 걸그룹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제 8월에 앨범 통계 발표했는데 안 좋았어요. 앨범 통계 보니까 엔터 44가 7월에 1200만 장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474만 장밖에 안 팔렸어요. 옛날 같으면 많은 건데 너무 많이 팔다가 지금 이 정도 보이니까 3분의 1 턱 나버렸잖아요. 거기다 1위 아티스트도 100만 장을 넘기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 44 말고 다른 쪽 있잖아요. 이제 엔터 44 외에 여기가 370만 장 팔았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엔터 44가 앨범의 80% 이상을 점유로 하는데 이번엔 되게 좀 달랐던 게 기타 쪽 판매량이 370만 장. 그러니까 이제 고르게 엔터 44에만 집중되진 않았다. 원기가 확산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분기 앨범 성적은 SM이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요즘에 SM이 제일 좋아요. 분위기가.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지만 이제 9월부터 아티스트 모멘텀 다시 들어온다. B가 앨범을 판매하고 SM의 신규 보이그룹 라이즈인가요? 그래서 이미 이제 데뷔했죠. 그 다음에 YG엔터 신규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데뷔할 예정이라고 하고 하이브의 이제 글로벌 걸그룹 또 JYP 엔터도 글로벌 미국 현지화 걸그룹이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SM의 이번에 데뷔한 이제 보이그룹 선 주문량이 100만 장 돌파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모멘텀은 일단은 SM이 좋은 것 같고 실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저하고가 가장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수만 총괄이 이제 물러나면서 멀티 레이블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이 혼자 다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또 밑에 자회사 아니면 이제 각각의 멀티 레이블 그러니까 조그만 소회사를 통해 가지고 각각 하나씩 아티스트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좀 다양한 모델로 나오겠죠.
그리고 라이키 그에게 줬던 비용도 최대한 제거한다. 이걸 사실 이제 이수만 총괄이 가져가고 있었죠. 일부 금액을. 네, 그 부분도 이제 통제가 된다. SM이 좀 그래도 가장 지금은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엔터 44의 월별 그 앨범 판매량인데 보시면 확 줄었죠. 그리고 이 진한 색선이 이제 엔터 44 합산 판매량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외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이번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이슈가 좀 많아서 반도체 화웨이 7나노 공정에 이제 AP가 뭐 탑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화웨이 스마트폰에 저 SMIC 있죠, SMIC.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TSMC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규제해서 사실상 거의 지금 뭐 망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7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화웨이 스마트폰에 SMIC의 7나노 공정, 7나노면 굉장히 첨단 공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로 이제 만들어진 AP가 들어가 있다. 요런 이제 내용이 나왔고, 근데 사실상 7나노까지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왜? EUV 장비를 안 쓰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도 TSMC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7나노 이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EUV 장비가 없으면 그 미세 회로 선폭을 그릴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SMIC가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한번 그런 걸 만든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능 및 뭐 이런 생산성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2세대 제품은 경쟁력이 꽤 있대요, 성능이. 예. 근데 비용은 의문점이 있다. 왜냐하면 EUV 장비를 안 쓰면 RP란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더블 패턴이라 그러죠. 뭐 멀티 패턴. 예전에 제가 EUV 그 함께 배우기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건 이제 DUV라는 장비를 씁니다. EUV는 극자외선이고 이제 RP는 이제 극자외선이 아니고 조금 두꺼운 펜이죠. 이제 그걸 이제 빛을 쏴가지고 하는 건데 미세하지 않으니까 그 EUV가 한 번 할 거를 얘는 한 3-4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8번 한대요. 8번. 8개.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8대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비쌀까요? EUV 장비 가격이 기본 장비보다 2-3배 비싸지만 저걸 8대를 쓴다고 생각했어요. 기존 장비를.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기업은요, 저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거 만들 때 수율도 많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수율도 낮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 상관없이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만 제대로 된 거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계속 찍어냅니다. 막대한 손실을 봐도 왜? 누가 봐도 중국 정부가 뒤에 있겠죠.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하다가는 뭐 정말 이건 뭐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EUV로 가는 거예요. EUV가 반드시 필요한 게 저 생산성 문제도 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걸 안 쓰면. 근데 이제 중국은 EUV 장비 못 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낸 거는 뭐 사실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은 끝까지 이걸 보여준 거죠. 포기 안 한다. 하이실리콘의 설계, SMIC 파운드리, 그 다음에 요 회사는 잘 모르겠고 BOE 오일 여기에 근데 보면 다 국산화 있죠. 90%. 이 중에 국산화 안 한 거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D램. 하이닉스 D램이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랬죠.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D램은 못 만드는구나. 중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D램은 만들 수를 못 하는구나. 이 자체가 D램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단한 겁니다. 중국이 따라 하고 싶어도 못 따라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예.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잘 될 때 걱정하는 게 경쟁자잖아요. 근데 반도체만큼은 경쟁자가 없어요. 어차피 3사가 그냥 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은 들어오질 못하고 이번에도 유일하게 D램은 못 만들었어요. 예. 다른 건 다 만들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반응이 좋고 애국심을 자극한 다음에 점유율은 아마 회복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또 이게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쓰지 말라 그랬죠.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더 이런 그 화웨이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할 것 같고 반도체 절대 포기 안 한다라는 거를 공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SML의 CEO가 중국 절대 포기 안 할 거다. 옛날에 언급을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그럼 결국 뭐죠? 중국의 HBM도 자체 개발하겠다. 반도체 육성하려고 55조 원 추가 투자 발표도 했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국이 끝까지 가겠다는 거는 잘못해서 진짜 D램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만큼 만들어버리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진짜. 예. 근데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중국은 포기는 안 한다. 결론은 뭐냐? 반도체 장비를 역대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 거죠. 단기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장비를 규제는 안 했거든요. 우리 한국 장비 회사들은.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가 파크 시스템즈, 넥스트는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중국 비중 높고 KNJ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원래 그 중국 쪽에 많이 납품하는 걸로 옛날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금액이에요. 보이세요? 막대기? 그냥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런 메커니즘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 그 KB증권에서 중국 탐방 자료 보고서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굉장히 장문인데 결론은 뭐였죠?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중국이 부양책 세게 하기 어려울 거다. 두 번째로 중국은 소비 부양보다 산업 부양할 거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산업 부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 의견이 맞았고 반도체 굴기 계속한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중국의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장비에서 나쁠 건 없다. 이런 구조라면. 근데 이번 일로 그게 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양식품 목표 주가 올렸고요. 추정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3분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기대보단. 이유는 중국사 사업 조정이 마무리됐고 중국 수출이 크게 늘 걸로 보이고 2분기 조금 부진했는데 3분기 좋을 것 같고 미국은요 무려 138% 증가할 걸로 보고 또 오세안이나 말레이시아, 태국도 괜찮다고 합니다. 내수는 가격이 인하됐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내수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근데 문제가 좀 광고비를 올리는 좀 증가시키는데 원래 상반기보다는 이제 계절적으로 하반기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가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 영업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닭이 이제 브랜드 됐죠. 그래서 저도 삼양식품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는 봤었는데 그때가 이제 10만 원 초반할 때죠. 근데 어느 순간 지금 20만 원 넘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고 야 이거 좋으니까 이제 사야지 이러지는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해 너무 좋으면 3분기는 더 좋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럼 이제 주가는 당분간 좋아요. 좋은데 내년을 걱정해야 돼요. 올해 너무 좋으면 내년이 이제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지겨운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3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좀 남았어요.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되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조금씩은 차익 실현도 고민해야 된다. 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해서 쫓아가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양식품도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당장 뭐 매도를 고민할 이유는 없죠. 그죠? 지금이면 뭐 아직 3분기 실적도 안 나왔는데 근데 너무 잘 나온다면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두 달 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고서 소개시켜 드린 거고 이게 현대제철은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포스코랑 너무 비교가 됐지만 철강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더 나쁠 건 있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좀 철강 가격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만들수록 손해 본대요. 손익이 한계 수준이라 그리고 감산할 거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부양도 하고 있고 주가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그렇지만 트레이딩만 하셔야 됩니다. 뭐 장기 투자는 어렵고요. 배당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는데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라서 저평가에서 여기서 주가가 뭐 예를 들면 한 20% 정도 오른다. 그러면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 S-오일처럼 그 정유주 트레이딩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오일은 이제 또 여기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이제 정유업종 요새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막 좋은 뉴스 나오고 오늘도 보시면 지금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정제 마진 계속 올라가고 미국은 지금 생산을 늘리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정유회사는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친환경 시대로 바뀌니까 공급이 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정제 마진은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근데 정제 마진은요 저렇게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어느 순간 또 급락도 해요. 올해 얼마나 안 좋았어요 상반기에 정제 마진. 예. 작년부터 계속 뭐 정제 능력은 정체될 거란 얘기 나왔지만 상관이 없었어요. 마진이 떨어질 땐 확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결국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전망을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아람코 상장을 하게 되면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할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만 러시아밖에 안 도와줘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오히려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국제유가는 이제 감산이 끝나면서 또 원위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S-오일도 그렇고 아까 현대제철도 그렇고 안 좋을 때 안 좋아서 더 나쁠 게 없을 때 투자하는 거고요. 예, 아니면 조금 좋아질 때 안 좋았다가 근데 계속 나빠지는데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정유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쫓아가는 건 저는 아니다. 이제 좋은 뉴스들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뭐 유가가 당장 꺾일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온다면 적절히 좀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훈련을 좀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은 시크리컬이에요. 경기를 타고 다니는 산업이죠. 이런 쪽은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처럼 한번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오를 거는 같아요. 네, 오르고 이렇게 주가가 더 한 9만 원까지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8만 원 넘고 쭉 올라간다면 반대로 네, 조금씩 줄여 나갈 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 오리나 연구원님이 네이버 요새 좀 부진하지만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쓰겠대요. AI. 예. 이름이 뉴로 클라우드 포 하이퍼 클로버스인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은 삼성은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삼성 데이터 센터 안에 네이버가 이걸 심어줘요. AI 프로그램을. 그러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안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 위에 들어가서 AI 생성형 AI를 만들어줘서 삼성이 이용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만. 데이터 유출 가능성 완전 차단되고요. 저걸 이용해서 아마 반도체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일 작성.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 X를 딱 이제 저도 써봤지만 그때 IR도 봤지만 제가 느낀 건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쓰겠다.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이 쓴다고 지금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비용을 줄여요. 보험회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계산해주죠. 예. 그 다음에 셰일가스 기업이 시추에서 들어갈 때 어딜 파야 제대로 가스를 뽑아낼지 그걸 AI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CEO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예. 너무 답정너긴 하지만 예.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야, AI가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챗봇하고 막 대화를 했는데 막 짜증나요. 맞는 얘기도 안 하고 AI 안 돼.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예. 그건 별개고 과연 그 AI는 이제 지금 보면 기업들이 쓸 것 같은데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쪽 산업을 아주 딥하게 파야 돼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저도 AI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책도 지금 조금씩 읽고 있고 AI 책도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AI 공부도 책도 사서 해보시고 예. 근데 AI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혜받는 건 반도체입니다. 누가 뭐래도 반도체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공개한 회사는 네이버랑 삼성 SDS 이런 쪽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게 주도주가 될지 계속 이제 뭐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기업들을 찾는 거지. 예.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면 뭐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B2B, 예, 요거 우리 많이 공부했죠. 예, 기업용 대상으로 먼저 할 거고, 네이버가 아마 유료화를 해서 돈 버는 모델을 구축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드렸고, 그래서 네이버한테는 좋은 뉴스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이번 주에 몇 개 보여드렸지만 안 좋을 거라고 그랬죠. 왜냐, IR을 했는데 기대치를 낮춰버렸어요.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이요, 먼저 고백한 거예요. 우리 일요일에 해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제 반응해서 급락해버렸죠. 예. 근데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반전의 시그널은 나온대요. 8월 기준으로 모듈 수출 단가 올랐고 3월 이후 처음 올랐대요. 웨이퍼 수입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그러면 원재료 비용 떨어지고 판매가 오르면 마진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시차가 있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진 그 원가 있죠. 원재료는 10월부터 투입된대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4분기는 좋아지겠죠. 자연스럽게. 3분기는 안 좋고. 그러니까 차라리 3분기가 확 안 좋아도 돼요. 오히려 가볍게 간다면 4분기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왜? 3분기 안 좋을 건 미리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가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부진할 겁니다. 뭐 당장 4분기를 지금 반영은 안 하니까. 그러나 이제 3분기가 실적이 끝나면 이제 4분기로 옮겨갈 땐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하나솔루션은 지금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 보고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때가 가장 좋은 뭐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 투자 시기로는. 그걸로 좀 보고 있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주가는 당분간은 그냥 계속 부진할 것 같아요. 모멘텀 부재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내년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태양광은 계속 성장하고요. 미국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리고 중국 견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중국 태양광 견제를 안 할까요? 미국이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장기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다. 다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 당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하신 분들 있죠.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다. 여기서 제일 걱정할 건 뭐냐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단 다 주가 폭락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친환경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밀어붙여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이 정책이 후퇴돼 버려요. 그게 좀 걱정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이 있어서 누구도 장기 성장 의심 안 하지만 유일한 악재는 트럼프가 아닌가, 이쪽 산업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어차피 내년 11월에 선거 있어요. 내년 11월에 선거니까 1년 후에, 그러니까 내년 이제 여름부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년 여름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아시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자,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가 가져올 변화, 이건 KB증권에 나온 건데 중국 관련된 시장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전략 같은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SMIC가 7나노 성공했고요. 예, 네덜란드 정부가 7나노 공정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옛날 장비입니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화웨이가 이번에 신기술 발표를 했는데 아주 놀란 건 뭐냐면 EDA가 뭐냐면은 반도체 설계하는 도구예요. 자동으로 설계해 주거든요. 이거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화웨이가 이거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화웨이가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돈을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원래 14나노 연구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7나노 쪽에 기술 진부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결국엔 저 EDA 반도체 설계를 해버린 거죠. 예, 화웨이가 보통 설계를 하고요. 화웨이나 SMIC
하이하고 하이실리콘 여기가 아마 설계를 할 거고 요 설계도를 이제 저기 SMIC가 가져가서 만드는 건데 저 지금 상황에선 요거는 한 거 아니냐 설계 이게 미국이 거의 독점인데 이걸 한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두세 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장비 제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정한 일정 사양 이상의 고성능 칩은 제3국이 중국에 만들어줄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본이 근데 의미가 없으면 2, 3번 제재를 엄청 세게 할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더욱더 못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정한 일정 사양이 좀 고사양 있죠. 뭐 엔비디아의 H100이나 이런데 고성능 칩에 만약에 대만이 막 그걸 만들어줬다. TSMC가. 예. 그럼 이제 그걸 규제하겠다는 게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이게 중국으로 만약에 예. 수출할 땐 그런 건 금지한다.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강화시키지 않겠냐. 그래서 SMIC는 이번에 만들긴 했지만 생산 능력의 한계도 있고 저기 비용 부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규모 양산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저 설계 기술 자립화가 오히려 미국이 더 제재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가장 타격을 준 미국의 카드는 이거거든요. 뭐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칩넷이라고 요 기판에다가 반도체 다양한 반도체 있죠. 이 칩넷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HBM하고 GPU 연결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서로 다른 칩들은 그냥 연결해요. 이렇게 해서 패키징으로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칩넷인데 이거 지금 못하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구성품을 하면요.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하나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수출하지 마라 이거죠. 그럼 중국은 타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되면 칩넷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이템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제품 이 반도체 자체 있죠. 요거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건데 요거 수출 안 하면 그냥 부품 하나씩 받아다가 요거 연결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템은 저렇게 만들어진 완제품을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이제 자기네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든 저 4개를 구해가지고 근데 구성품으로 바뀌잖아요. 확대되면 이거 하나하나를 못 받아요. 네. 그럼 여기에 삼성과 하이닉스 HBM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한국에. 그럼 그것도 이제 수출이 금지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칩넷을 못 해요. 그럼 더더욱 타격을 받아요, 중국. 그렇지만 중국은 더 하겠죠. 반도체 자립하려고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완전히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반도체 전쟁이에요. 예. 중국도 그냥 자체적으로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 얘기고 근데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든 쏟아 붓겠다는 거고 미국은 무조건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가치는 점점 올라가요. 그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D램이 이번 하이 스마트폰에 D램은 한국 거잖아요. 하이닉스 일각에서 마이크론 것도 들어가 있대요. D램은 못 만든다. 몸값이 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안 좋게만 보시고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했으니까 큰일 났다.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사실 단기로는 악재가 맞아요. 단기로는 좀 부담스러운 이슈긴 하지만 중장기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센 지금 전쟁을 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미국의 기자인가 교수님이시죠. 그 칩 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엔 일단 이겁니다. 가장 좋고 반도체 책이에요. 반도체 역사부터 읽으면 진짜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아 반도체.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위협도 있지만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제 반도체 역사 얘기예요. 되게 정치랑 엮어서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아마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아이폰 제재에 따른 영향 분석인데 아이폰의 실질적인 출하량 감소 영향은 좀 미미할 것 같다. 연간 글로벌 아이폰 출하량 기준은 1%.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 공무원들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중국 정부가 야 쓰지 마 이랬는데 요거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 예.
왜냐하면 중국 공무원 수가 5,630만 명인데 아이폰이 중국 점유율이 17.4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계산해 보면 245만 대래요. 예. 그래서 이는 교체 주기가 돌아온 교체 주기 4년 가정하고 그래서 아이폰을 모두 사지 않는다는 극단적 가정을 했을 때 요 정도라고 합니다. 예. 22년 중국 아이폰 출하량은 4,830만 대, 글로벌 출하량이 2.24억 대니까 245만 대 수요 차질은 1%밖에 안 돼요. 전체 아이폰의 1%. 중국 기준으로 5.1. 그래서 큰 타격은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국의 그 국영 기관들 있죠. 공무원 말고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공기업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쓰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럼 이게 경고 사인이에요. 중국 인민들 보고 얘기한 거죠. 되도록 화웨이 거 써라. 화웨이 딱 신제품 나왔죠. 무언의 압박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폭락하고 LG 노텍이 급나가는 겁니다. 저 1%라면 안 빠지죠, 당연히. 이러고 말 거면. 근데 이제 시장은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아예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 다 안 사면 어떡하나.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일시적이라고 저도 좀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당분간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저 1%는 별거 아니지만 저 1%가 의미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중국 사람들 보고 되도록 아이폰 사지 말란 얘기랑 똑같구나. 당분간. 이러면 테슬라한테도 불통 튈 수 있어요. 테슬라 이제 전기차 타지 말란 얘기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요건 이제 내피셜이지만.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요, 중국 군사 지역에 근무하는 뭐 군인들이나 이런 쪽, 뭐 아니면 그쪽에 근무하는 민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중국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전기차 못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한정돼서. 아마 2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성에는 영향은 없고요. 삼성은 뭐 중국 점유율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참 이슈들이 갑자기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여기에 분해를 해보니까 하이닉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이 나쁜 건지 뭐 이게 하이닉스가 진짜 공급을 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하이닉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출한 적 없다. 우린 2020년 그 규제 이후로 하이에 판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하이닉스가 안 팔았으면 누가 산 거예요? 누가 판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하이닉스가 중국에 팔긴 팔아요. 근데 화웨이에는 못 팔아요. 다른 데다 팔았는데 그쪽 유통망에서 화웨이에 넘긴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일단 의심은 됩니다. 하이닉스가 안 팔았다면 안 팔았겠죠. 하이닉스가 뭐 미국 당연히 그 규제를 당연히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화웨이에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화웨이에 몰래 수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중국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 완제품이 아마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 이런 데서 아마 화웨이에 그냥 넘겨버린 거 아닌가. 예. 근데 이거 그래서 재판매 아니냐. 재판매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화웨이의 그 스마트폰은 제대로 생산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쉽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슈가 좀 생겼고,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요. 90% 이상 부품 작업했는데 메모리만큼은 하이닉스 거 썼다. 그만큼 디램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미국이 한국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수출 통제, 미국 장비가 하이닉스 공장으로 가는 거를 불허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전 빠지지 않았나. 올해 10월에 이제 결론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좀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 아무튼 일단 단기로는 좀 부담 맞습니다. 단기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기회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싸진 않았어요. 밸류가 많이 올라가서 이 이슈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에는 부담은 될 겁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비중 확대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요게 그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거래요. 분해를 해본 거예요. 여기 이제 제품명을 봤더니 여기 올려주셨는데 최신 제품이래요. 23년 20주차. 예,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 측에서는 범인 색출을 할 걸로 지금 요거 번호 보면 나오나 봐요. 어디다 판지가. 그럼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누가 범인인지. 그러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 중에서 이제 제이오 한번 설명드리고, 요거는 제가 저희 이제 당사 거니까 직접 한번 공유해서, 요새 서치라이트 시리즈 아시죠? 요거 제가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잉그루드랩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이오, 저희 당사 그 안혜수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종과 기업에 집중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함께 배우기 한번 그 또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 도전제 아시죠? 도전제. 그래서 배터리 소재는 이제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니켈 함량을 높여가던 스펙 경쟁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 경쟁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 테슬라는 전 모델 통틀어서 세계 각국에서 가격 인하하고 있죠. 계속 이제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LFP 배터리 채택도 늘려가는 게 이제 테슬라의 전략이에요. 그냥 일단 값싼 거라도 만들어서 팔겠다. 예. 대중화 시키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왜냐 NCM보단 싸니까. 대신에 단점이 있죠.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전기 전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려면 양극화 물질을 더 탑재를 하거나 도전제를 활용하거나 양극 입자의 크기를 줄이면 된다. 다양한 방법들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LFP 배터리입니다. 원가 중에 대부분이 리튬, 인산염, 철, 리튬, 인산, 철이에요. 근데 이제 LFP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포드, GM, 폭스바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탑재를. 8월에 이제 레이 전기차 여기에 아마 LFP가 탑재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양극활 물질 중에 양극활 물질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양극을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전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활 물질이라는 게 이제 양극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도전제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이 도전제를 적게 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도전제를 적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엔 카본 블랙 썼습니다. 도전제를 구성하는 것 중에 카본 블랙이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CNT, 탄소 나노튜브를 카본 블랙 대신 써버리면 예, 그 도전제를 좀만 써도 되죠. 그러면 그만큼을 양극활 물질로 넣어버리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양극활 물질을 많이 쓰면 출력이 올라가거든요. 뭐 에너지 밀도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제 요 CNT를 많이 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 도전제의 종류거든요. 이게 카본 블랙. 예. 잠깐만요. 요거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우리 함께 배우할 때 제가 이제 자료 중에 도전제 그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SWT, CNT, 뭐 탄소 나노 튜브인데 이게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기에 양극 활 물질, 요 동그란 거. 여기 뭐 리튬, 코발트, 망간 같은 거. 뭐 아니면 리튬, 인산철. 요게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도전제. 저렇게 연결돼 있죠. 요게 도전제예요. 파란색이. 그다음 여기에 바인더는 접착제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섞여가지고. 예. 음극재는 이렇게 돼 있고, 음극은 이제 흑연과 실리콘으로 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전제 바인더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저 양극재를 이제 알루미늄 박에다가 얇게 펴는 거예요. 식빵 바르듯이, 식빵에 잼 바르듯이. 음극재 역시 음극재를 얇게 발라 핍니다. 저 이제 코팅한다 그러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검은색 여기 보면 바인더, 여기 전극이고, 예, 여기 중간에 이제 도전제 같은 게 들어가서 끈끈이 붙습니다. 요 전체가 이제 양극재다. 예, 이 동그란 볼이 양극활 물질이다. 그 설명드렸고, 도전제 종류는 카본 블랙과 탄소 나노 튜브가 있다. 양극, 음극, 활물질 사이에서 전자의 이동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재료가 바로 도전제인데,
저게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정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데 그 원가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저거를 어쨌든 이제 저 도전제를 조금만 쓰면 좋은 거죠. 예, 그만큼을 양극화 물질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탄소 나노튜브 한번 보시면 요게 뭐예요? 예, 요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요게 6개의 탄소가 육각형 모양. 요게 CNT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런 튜브 형태인데 요게 이제 도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본 블랙 대비해서 전자 이동도가 높고 양극화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 도전제 사용량을 줄인다고 써있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네. 카본 블랙보다 강도도 높고 고전압 고속 충전 유리하고 에너지 밀도 증가하고 전기 전도도가 구리의 1000배, 다이아몬드의 2배. 네. 요게 이제 CNT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음극재에 적용을 하면 음극재가 실리콘을 저기다 음극재에 넣으면 성능 좋아지죠. 수명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 빨라지는데 단점이 부풀어요. 막 저렇게 스웰링 형상. 배터리 배가 볼록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런 걸 방지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CNT를 씁니다. 예. 그래서 장점이 많죠. 예. 요게 카본 블럭은 여기 검은 거 보이세요? 이게 예. 카본 블럭, 카본 블랙. 그러니까 여기 카본 블랙을 요만큼 쓰는데 요게 양극재인데 여기서 카본 블랙 요만큼 쓰잖아요. 근데 탄소 나노튬은 요거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활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보기 전에 이제 이런 걸 알아두시면 훨씬 낫죠. 그리고 CNT는 근데 분말이에요. 여기 이 제이오가 만드는 건 이런 분말입니다. 분말. 그래서 물성이 없어서 그 자체로 사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액으로 용액에 물리적으로 분산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못 써요. 이게 뭉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게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 분산시켜야. 그래서 그 분산액을 만드는 이제 저걸 이용해서 분산액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뭐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매에 뿌려준 다음에 분산시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죠. 요게 이제 SWCNT가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고, 요게 MWCNT. 예. 이건 전 세계에서 물론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 기업만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SWCNT. MW는 이제 제이오도 만들고 LG 화학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LG 화학 맞나요? LG 화학이었나? 아무튼 예. 단일층. 그래서 요건 양극재. 요게 훨씬 비싸죠, 음극재가. 예. 그래서 도전제 주요 종류, 카본 블랙, 전량 해외 수입, 많은 양을 써야 돼서 성능의 한계. MWCNT는 주로 양극에. 맞죠? 제이오 LG와 금호석유가입니다. 분산액은 동진 세미캠 나노신 소재. 그 요거 음극재 엄청 비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러시아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지금 제이오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쓰게 되면 양극 용량이 올라가서 성능이 올라간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효과가 실리콘을 넣으면 주행거리가 이게 10% 올라가고요. 충전 시간이 30% 단축된대요. 근데 아까 제가 배불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전제를 넣어야 돼요. SWCNT. 그래서 도전제 밸류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분말 만드는 회사는 제이오, LG화학, C나노라는 이제 중국 기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WCNT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 옥시알, 러시아 이렇게 밸류체인이 돼 있고 중간에 저 분산 용액 해가지고 소재를 가공하는 회사, 이 용매죠, 용매, 액체 만드는. 그게 나노신 소재. 근데 나노신 소재의 장점은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SWCNT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SWCNT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나노신 소재는 분말을 받아다가 그거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기업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달라요, 어머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요런 데 공급하죠. 뭐 SK나 LG나 삼성 쪽에. 예. 도전제 시장 커질 거고, 예. 그래서 제이오. 제이오의 장점은 이 MW랑 SW 중간에 TW 만들었어요. 얘는 너무 비싸고, 얘는 좀 SW 대체하기가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장점만 취한 거. 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데 성능은 좀 좋은.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만들었고, 예. 제이오 생산 능력, 뭐,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제이오 이제 좀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걸 다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 내용들이에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저희 당사에 또 보고서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여기 요 보시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똑같죠. 예, 도전제 쓰면 줄어든다. 실리콘 응급제 보완제다. 예, 요걸 넣으면 부푸는 걸 방지해준다. 그래서 실리콘 흑연. 근데 응급제에 실리콘 쓰면 좋은 거 우리 배웠죠. 실리콘 응급제 시장 커질 겁니다. 충전 시간을 단축해주고요. 여기 용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아져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쓰겠습니까? 써요. 쓰는데 못 쓰는 이유는 너무 많이 넣으면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나요. 폭발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전제로 SWCNT를 쓴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극과 음극 활 물질의 전도성, 전자를 잘 전기 전도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원료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다중겹, 단일벽 이렇게 써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이걸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죠. 다 한문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한번 공부를,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는 기초 지식은 공부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보고서 읽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저도 제이오 이제 공부하고 그때 꼭 한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모처럼 이제 저 PPT 보는 건데 또 바로 떠올리더라고요. 이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용매에 분산시킨 분산의 형태로 생산해서 배터리사에 납품된다. 아까 그 말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 제조사는 제이오, LG와 코본, 해외로는 러시아 옥시알이 있고 중국의 시나노, 분산액은 나노신소재, 동신세미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도전제 분산제고 요걸 넣어서 분산시키고, 요 그래프는 아까 보셨고, 그래서 배터리 성능 올리고 출력 올리고 속도 올리고 안정성 올리고. 근데 TWCNT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중간에서 딱 장점만 취한 거. 제이오는 세계 유일의 풀 라인업 구축했다. 다예요. TWCNT 양산 중이고 이건 개발 완료했는데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안전한지. 그래서 저거 테스트 끝나면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다 갖췄어요. 어쨌든 개발까지 끝. 이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SWCNT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저거 엄청 비싼 거거든. 그래서 SWCNT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과 같이 갑니다. SWCNT는 MW는 아니에요. MW는 양극재니까. 근데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중간 제품 요거까지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제 경쟁 환경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3, 5년의 기간이 필요하대. 이게 국제 기준에 부합한 승인은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게 진입장벽이에요.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옥시알이 이게 대단한 회사죠. SWCNT 거의 독점 회사거든요. 점유율이 97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직은 의미가 없죠. 여기가 97인데 여기가 그냥 100%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비상장 기업 중에 코본이라고 있대요. 저도 이건 잘 몰랐거든요. 근데 비상장 회사 중에 코본이라는 회사가 SWCNT 공장을 지금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도 아마 이제 전면에 나선다면 한번 좀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아직은 양산까지 1년은 더 걸릴 것 같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고객사로는 이제 제이오의 SK온, 노스볼트, CATL, BYD, 중국 회사가 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마 SK온하고 BYD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납품을 하는 거. TWCNT 있죠. 장점만 취한 거는 CATL에 납품하고 있대요. 그 한마디로 제이오는 중국 회사들이 잘 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왜냐하면 고객사가 이게 다변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국내와 일본 배터리 기업으로도 더 넓히고 있대요. 그래서 삼성 SDI가 CNT 분산 기술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CNT 도전제 채택은, 그러니까 CNT 분산이 뭐예요? 아까 도전제를 분산시켜야죠. 용액으로 만들어서. 저거를 하는 게 뭐죠? 나노신사제가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도전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파우더를 누군가한테 받아와야죠.
LG화학을 쓸까요? 제이오를 쓸까요? LG화학 거는 안 쓰겠죠. 경쟁사니까. 그 제이오 거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알 수는 없죠. 예, 누구 거 쓸지는. 예. 그리고 TWCNT는 MWCNT 2배 이상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CATL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그래서 증설은 계속된다.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안산 1공장 1000톤. 예.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 가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300톤에다가 700톤 합쳐가지고. 이건 좀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 2공장 2000톤 증설 예정으로 요건 내년 2월에 1000톤 가동되고 내년 말에 1000톤 또 계속 증설해요. 그럼 성장이 담보돼 있죠. 요런 걸 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 제이오는 주가는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4만원 갔다가 2만원대 왔다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요. 막 투자하신 분들이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니 이 회사 뭔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난리도 아니고 근데 이걸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증설하고 24년 말까지 3,000톤 완성하고 예. 그리고 25년도에는 또 5,000톤까지 추가 증설하는 이게 다 성장 아닙니까?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저대로 할 거냐, 제대로 스케줄도 하는지만 이제 검사하면 돼요. 예. 그리고 SWCNT 요게 핵심이고 요거를 언제 제대로 양산을 해서 고객사에 납품할 거냐. 요거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모멘텀인데 살펴봐야 되겠죠. 배터리 1kW에 1.2에서 1.3의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프 아니 그 PPT 거기에 1%가 도전제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10에서 13g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전 CNT 1000톤은 100만 대 정도래요. 100에서 140만 대. 그러면 5000톤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500만 대예요. 엄청난 물량이에요. 500만 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5000톤까지. 25년까지 하면. 굉장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현재 배터리 전기차 시장 규모랑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숫자다. 예. 근데 이제 증설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적은 좀 숫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낮아서 뭐 증설에 아마 유증은 안 할 것 같고요. 뭐 보니까 차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채가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43%밖에 안 돼요. 이 점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밸류는 싸지는 않고요. 예, 밸류에이션은 조금 고밸류죠, 사실. 이렇게 보시고 올해 상반기는 영업이익은 아니 올해 상반기는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안 좋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이제 아니 올해 상반기죠. 이게 제가 헷갈렸네요. 작년 올해 상반기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10%까지 늘어났습니다. 돈도 벌고 있습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퍼 60배. 근데 그냥 이런 퍼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성장주들은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거기에 빠지면 사실 성장주는 아예 투자를 못해요. 다 비싸거든요. 기본이 뭐 50배, 100배인데 그러면 애초에 못하는. 특히 포스코 퓨처에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도 주가가 그냥 끝도 없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밸류 계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한데 안 볼 수도 없고 보면은 60배 이제 이런 억소리가 나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 저 밸류보단 앞으로 계속 검증, 돈 버는지 증설 제대로 하는지 SWCNT 하는지 자, 이 보고서 보고 이제 정리되셨죠? 안 어렵죠? 어렵지 않으시죠? 보고서 딱 보니까 어때요? 공부하고 보니까 예. 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안혜수 연구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서 좋은 보고서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 회사 보고서 보시고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올려드렸던 도전제 그 편 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거 함께 배우기에서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러면 정말 CNT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제이오를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다 보고서 봤고요. 그 전자공시는
어제 있었던 것 중에 현대중공업이 그 가스선 있어요. 아주 큰 그 두 척 수주 받았고요. DLNC가 천안에 그 삼성 SDI가 증설하나 봅니다. 지금 M라인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대요. 급한. 여기 뭐예요? 뭘까요? SDI니까. 예. 아마 원통형 배터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저게 4680 배터리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46파이죠. 삼성은 46파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는요. DLNC에 전화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삼성 SDI에 전화를 해도 돼요.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삼성 SDI가 투자하면 어디가 수혜받아요? 딱 떠올라야죠. 바로. 어디입니까? 저 공사 들어가면 만약에 수혜를 받으면 어딘지 아시잖아요. 밸류체. 또 역으로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윤성 FNC는 2차전지 믹싱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이고 DLNC도 비밀 유지예요. 금액은 모릅니다. 2차전지 비밀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요새 계속 매수합니다. 이번에도 6.6억 샀고 하나도 요즘에는 이 가격에선 계속 매수 들어오더라고요. LG전자도 지금 10만원 정도에선 4천만원 정도 여기 전무님이 매수했으니까 각각 기업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시장이 끝나서 한번 좀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업종으로는 비료 업종이 되게 또 좋았네요. 비료 업종 좋았고 뭐 농업, 태풍 오늘 농업주들이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농업주들이 좀 좋은 편이었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아마 하이닉스 팔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요. 기관은 좀 샀고 맞나요? 잠깐만 제가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그죠? 맞죠? 하이닉스를 160만 주 대량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중국 이슈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게 딱 이제 노출되니까 좀 시장에서 불안해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흔들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톡스 오늘 보톡스주 좋았어요. 오늘 특히 메디톡스 그때 승소하고 또 승인 받았고 그때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휴젤도 같이 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죠. 휴젤 뭐 메디톡스 뭐 소송 있고 대웅제약 뭐 제테마도 좋았고 그래서 다 오늘은 보톡스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요즘에 여전히 좋고 오늘은 동아 ST가 오랜만에 반등을 잘해줬고 유한양행 이제 다음 달에 시험대에 오르는데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좀 좋았고요. 여기 이제 보톡스가 좋았네요. 철강주도 오늘 좀 괜찮았어요. 동국제강이 좋았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2% 이상 올랐습니다. 히토류주 이제 미중 또 갈등하니까 겨울 관련주들은 뭔가요? 한미약품? 잘 모르겠네요. 카지노 오늘 다시 좀 반등했습니다. 쿠팡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태경케미칼 아마 요게 탄산 만드는 걸로 알고 탄산가스 있잖아요. 탄산음료들. 손해보험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사실 농업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쪽 음식료도 같이 갔고 오랜만에 대상이 좀 반등해줬네요. 그리고 주류 업체들도 좀 올랐나요? 롯데칠성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랑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도 반등은 좀 해줬습니다. 오늘 에이블 CNC, 뭐 애경산업, 아이패밀리 SC, 화장품 ODM도 사실 구조적 성장이죠. 지금 분위기가 립스틱 효과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고요. 해운주도 좋았고 엔터주들도 오늘 이제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JYP도 그렇고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장세였는데 안 좋은 건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빠지면서 일단은 좀 반도체는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중국 이슈 때문이다. 그래서 쭉 휘청였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제 약간 이제 또 이 중에서도 물론 삼성향도 있지만
이 하이닉스 양도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낸드 관련주도 다 같이 밀려버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원익 IPS는 좀 버텼지만 대부분 제우스가 8% 빠졌고 DNF, 하이닉스 다 오늘 휘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도체는 조정 나올 때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 오르는 날은 절대로 제발 투자하지 마시고 참아주시고 반대로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장비도 오늘 안 좋았죠. 장비주들 대부분 다 조정 크게 받았습니다. 넥스틴도 빠졌어요. 이게 사실 중국 수혜주인데도 같이 빠졌습니다. 재료주도 좀 빠졌고, 한마디로 아이폰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LG노텍이 추가로 급락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OLED 다들 분위기가 오늘 안 좋았어요. PCB 오늘은 IT가 울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 이슈 때문에. 폴더블폰 관련주, 휴대폰 부품주 다 부진했습니다. 세코닉스도 다시 빠지고, 카메라 관련주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쭉쭉쭉 빠지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조선주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좋은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랑 IT 부품. 왜? 중국 이슈가 수요, 애플 아이폰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또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은 그래도요, 에코프로 BM이 좋았어요. 어제까지 거의 반토막 났었죠. 주가가 반토막 났지만 이제 오늘은 3% 리바운딩을 좀 해줬고, 포스코 좋았고, 2차전지가 좀 선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반도체나 IT는 오늘 안 좋았고요. 그리고 SK 스퀘어 역시 하이닉스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그리고 HD 현대는 오늘, 여기도 정유 회사죠. 반도체 안 좋았고, 레인보우는 오늘도 11%나 폭등. 이번 장의 대장주는요, 로봇입니다. 로봇. 현재 장의 대장주는 로봇. SKC도 같이 덩달아 빠져버렸고 5%. SKC도 약간 반도체 쪽이죠. 일부 하는데 글쎄요, 저렇게 빠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해상은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 올랐고요. 4% 정도 올랐고,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마이너스 2%, 카카오게임즈, 케어제는 좀 올랐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오늘 좋았습니다. 두산이 10%. 왜냐면 두산 이제 조만간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한다고 하니까. 근데 상장하고 나면 조금 주가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세요. 상장 전은 좋은데 상장하고 나면 뭐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한화가 좀 반등해 줬고요. ISC 급락. 뭐 반도체는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삼양식품도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고, 대덕도 안 좋았고, 하나마이크론, 건설기계 좀 빠지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증시는 계속 방향성 없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그런 흐름. 보시면 방향이 없어요. 이 흐름은 당분간 더 이어진다. 그래서 철저한 종목 장세로 생각을 해주시고, 미중 갈등에 약간 이제 한국의 IT가 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놓여서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게 또 망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만큼 메모리가, 중국은 메모리 못하는구나, 이거를 더욱더 알린 계기가 좀 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편 올라갑니다. 그 반도체 디퓨전 공정이라고 아마 생소하실 텐데, 확산 공정 내일 아침에 반도체 올려드리고 기업도 몇 개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또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